드네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영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최소한 50%, 절반 이상이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매니페스토를 읽는다는 거죠. 사실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선거철의 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 갖지 않아요. 젊은 층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거철만 되면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더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세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이유입니다. 모든 국민의 반 이상이 매니페스토를 읽고 관심을 가지면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놀라운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문장을요, 또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최소한 50%는 매니페스토를 제대로 읽는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영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은요, according to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할 거고요. 오늘 수업 시간에 지금 한번 나올 거고요. 조금 이따가도 한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라는 표현, 무엇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무엇에 따르면,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어떻다고요? 최소한 50%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50%는 영국 국민의 매니페스토를 읽는다는 거죠. 50%는 영국 국민의 최소한 50%는 매니페스토를 제대로 읽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대로 라는 표현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겠죠? 제대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최소한은요, 우리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at least. 최소한 at least. 그리고 한 가지 더, 영국 국민은요, the British 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British. 오케이? The Britis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따르면,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최소한 50%의 영국 국민이 매니페스토를 제대로 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장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According to a British research company, at least 50% of the British read a manifesto thoroughly. 한 번 더. According to a British research company, at least 50% of the British read a manifesto thoroughly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본 말은요, 제가 영국 국민이라고 이야기할 때 the British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영국 국민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꼭 the British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국의 조사기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국의 뭐뭐뭐뭐, 영국의 뭐뭐뭐뭐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단순히 그냥 British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Koreans 할 때는 한국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Korean history라고 하면은 한국의 역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국 국민을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뒤에 s를 붙여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the British를 표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서 영국 국민이라고 표현할 때 the British라고 배운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무엇에 따르면 영국의 조사기관에 따르면 최소한 at least, 최소한인 거예요. At least 50% of the British, 영국 국민의 50%가 읽는다고 합니다. 매니페스토를 읽는데요. 제대로, 철저하게, thoroughly, 이 발음 유의해 주세요. thoroughly, 또 roughly가 아니고요. thoroughly, thoroughly. 이거는 따로 꼭 학습해 주세요. 또 roughly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thoroughly, thoroughly. 자, 다시 한번 같이 문장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According to a British research company, at least 50% of the British read a manifesto thoroughly. 한 번 더. According to a British research company, at least 50% of the British read a manifesto thoroughly.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의 50%는 매니페스토를 읽으면서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국민들은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고요. 국민들은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문장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 문장으로 만들었을까요? 왜냐면요, 조금 이따 우리가 영어로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처음부터 한국어로 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눠봤습니다.
국민들은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판단할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한다 라는 표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민들은 비교한다. 정책을 각 정당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어 먼저 보도록 합시다. People in the nation compare policies of each party. People in the nation compare policies of each part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party라는 거는 이런 파티가 아니에요. party는요, 그룹이라는 의미로서 여기서는 정당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정당, party. 하나의 정당, 정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정당을 의미하는 거고요. 정책은요, policy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국민들,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 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국민들이 되는 거겠죠? 국민들은 비교한다고 합니다. 비교해요. 무엇을 비교하나요? policies, 정책들을 비교하는데 누구의 정책을 의미하는 거죠? 각 정당의 정책을 each party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되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민들은 판단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국민들은 판단한다. People in the nation make judgments. People in the nation make judgments. 무엇을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make judgments 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판단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make judgments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국민들은,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판단을 한다고 해요. make judgments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지금 두 문장 만들었어요. 첫 번째 문장은요. People in the nation compare policies of each party 라는 첫 번째 문장. 국민들은요,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한다. compare. 두 번째 문장. People in the nation make judgments. 국민들은요, 판단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국민들이 하는 두 가지 행동이니까 이 문장 두 개를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럽게 합쳐봅시다. and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말이에요. People in the nation compare policies of each party and 그대로 합쳐볼게요. 이따 이거 삭제할 겁니다. People in the nation make judgments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영어에서는 같은 문장을 접속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었을 때 만약에 그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과 같은 주어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주어를 생략하죠. 같은 반복, 단어의 반복을 굉장히 싫어해요. 영어는. 그래서 합치는 겁니다. 어떻게 문장이 합쳐졌는지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성된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마지막 문장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People in the nation compare policies of each party and make judgments. People in the nation compare policies of each party and make judgment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능해지면은 사람들이 매니페스토도 많이 읽고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리 유세가 필요 없는 조용한 선거. 선거철만 되면은 막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확성기 들고 막 나타다니면서 이상한 노래 나오고 막 선거송 나오고 이러면은 우리 너무 정신없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유권자가 정보를 제대로 알고 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자, 이 내용을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나라는 거리 유세 없이 조용한 선거가 가능하다. 거리 유세 없이 조용한 선거가 가능하다라는 문장 같이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나라는 가능하다. 조용한 선거가 거리 유세 없이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선 선거를 하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hold electio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hold an election. hold elections 혹은 hold an election. 선거는 하나가 있으니까요. hold an election. 그리고요. 거리 유세는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street campaigning. street campaigning. 거리 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읽고 비교하고 판단을 하는 그 나라는요. 그러면 그 나라라고 하니까 that country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possible 하는 거죠. 조용한 선거, 조용한 선거니까 뭐 quiet election 혹은 silent election 여러분들 맞게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리 유세 없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리 유세는 아까 street campaigning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먼저 시작. That country can possibly hold a quiet election without street campaigning. That country can possibly hold a quiet election without street campaign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국가는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Hold an election. 선거를 하기가 가능한데 무슨 선거? 조용한 선거를 하기가 가능하대요. 뭐 없이? Without. 무엇이 없이요? 거리 유세 없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건 바로 매니페스토였죠. 이 매니페스토에 어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매니페스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완성했던 문장 하나, 둘, 세 가지 있었습니다. 두 개로 나눴던 문장을 하나로 합쳐줬으니까 하나의 큰 문장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마지막, 조용한 선거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문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문장을 이제 여러분들은 한 화면에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확인된 문장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People in the nation compare policies of each party and make judgments. That country can possibly hold a quiet election without street campaigning. 한 번 더. People in the nation compare policies of each party and make judgments. That country can possibly hold a quiet election without street campaign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장들 혹은 어려운 내용들을 영어로서 바꿔봤고요. 그 바뀌어진 문장들을 우리가 다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영어가 툭툭툭툭 이런 식으로 많이 튀어나오면 지레 겁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씩 정말 정성 들여서 한 구호 문장으로 바꾸고 나서 그 바꾼 문장을 또다시 화면에다가 보이게 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만들었던 문장이니만큼 좀 더 이해도도 높을 거고요. 그리고 영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더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매니페스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매니페스토에서도 정말 매니페스토계 바이블이 있다고 해요. 그건 도대체 누구의 매니페스토였을까요? 영국 정치계에서 이 매니페스토의 바이블로 평가되는 걸 만든 사람, 그때 누가 리더였냐면요. 바로 토니 블레어 전 수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매니페스토가 왜 유명해졌냐고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최연소 44살이었고요. 최연소로 수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수당의 장기 집권, 18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끝내게끔 그래서 당권의 교체를 이뤄낸 노동당의 그때 당시에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 어떻게 18년 만에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토니 블레어에 대해서 좀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토니 블레어는요. 이건 단순히 이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A British Labour Party politician who served as th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from 1997 to 2007 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영국의 수상으로서 Prime Minister, 수상으로서 10년 동안 영국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었고요. 최연소로 수상에 당선된 최연소 정치가로서도 되게 유명합니다. 자, 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He now runs a consultancy business and performs charitable work. Blair was the leader of the Labour Party from 1994 to 2007.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이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는요, 현재 컨설턴시 비즈니스, 컨설팅을 해주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performs, 수행한다고 합니다. 자선 워크, charitable work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하죠. 한평생 영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봉사한 그런 사람이고요. 사실 그게 정치가의 의미잖아요. 한평생 영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수상이었고요. 이 사람이 이 10년 동안, 10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레이버 파티의 리더로서 이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국 국민들이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한테 10년 이상의 정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권한을 부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투표를 한 거죠. 자, 더 나아가서 블레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는데요. 왜 이 사람의 매니페스토가 중요한지 그때 선거 당시 상황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왜 유명했냐면요. 바로 이러한 선거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낸 거에 대해서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정권 교체를 이뤄냈는지 우리가 문장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장 안에 나와 있는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Blair led Labour to a landslide victory in the 1997 general election, winning 418 seats, the most the party has ever held. 한 번 더. Blair led Labour to a landslide victory in 1997 general election, winning 418 seats, the most the party has ever held.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거에 대해서 외국의 그런 기사나 아니면 방송을 접하게 되면은요, landslide victory라는 표현을 가끔, 왜냐면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가끔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표현이냐고 하면은요, 바로 정말 큰 성공, 크게 막 큰 표차로 이겼을 때 우리가 landslide victory라고 하는데 압도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landslide victory, 압도적 승리. 표 차이가 엄청 났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당 안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그 의석의 수도 418석이나 됐는데 이거는 그 정당, 노동당이 유례 없이 제일 많이 확보한 의석 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니 블레어의 1997년도의 매니페스토가 영국 정치계의 정설, 바이블로 남아있는 거고요. 한 번만 더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lair led Labour to a landslide victory in the 1997 general election, winning 418 seats, the most the party has ever held.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토니 블레어의 매니페스토는요, 어떤 결과를 낳았냐고 하면은요, 이렇게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발행했던 매니페스토의 표지였습니다. 이건 새로운 리더의 부상을 알렸습니다. The rise of the party leader. The rise of the party leader. 그리고요, 또 한 가지. The influenced party leaders now hold over their party's fate. The influenced party leaders now hold over their party's fat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새로운 리더가 부상하게 됐고요. 그 정당에 정말 새로운 리더가 스타같이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한 정당의 리더들은 정당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18년 만에 정권의 교체를 이뤄낸 자기의 얼굴을 딱 표지에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공약을 실행하고 이행할 거다라고 국민들한테 홍보한 이후에 노동당을 정권으로 또다시 새롭게 내가 정권을 쥐은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큰 다짐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니 블레어는요, 이 매니페스토를 국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나눠줬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우리들은 이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권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을 좀 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We are striving hard to make a better society. Now, why not try to seize the chance on yourself? 한 번 더. We are striving hard to make a better society. Now, why not try to seize the chance on yourself?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strive는요, 그냥 노력한다는 것보다 분투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strive는 분투하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좀 더 그 강도가 높아요. 완전 고군분투한다 라고 할 때 try보다 한 단계 더 높게 쓸 수 있는 단어고요. 우리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뭐뭐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Why not?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Now, why not? Try to seize. seize는요, 꽉 붙잡는 거예요. 그냥 확 가로채서 내가 붙잡는 거예요. 뭘 가로채라고요? chance, 기회를 여러분들 스스로 잡는 것을 한번 노력해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We are striving hard to make a better society. Now, why not try to seize the chance on yourself? We are striving hard to make a better society. Now, why not try to seize the chance on yourself? on yourself는 스스로 정도로 우리가 요약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때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요. 공약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참 공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매니페스토. 맞아요. 여러분들이 꼭 지키겠다고 나타냈던 그 공약집에 담겨진 모든 약속들은 잘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국에 있었던 BBC에서, 영국에 있는 BBC가 이후에 진짜로 어느 정도가 이행이 됐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 Has Labour kept its promise? Has Labour, 이건 그 정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동당은 kept its promise. keep promise는 약속을 잘 이행하다라는 거고요. kept, 이행했었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물어본 결과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bour has met nearly 80% of its 1997 election pledges, according to a major research project carried out by the BBC. 한 번 더. Labour has met nearly 80% of its 1997 election pledges, according to a major research project carried out by the BBC. 라고 나와 있습니다. BBC에서 정말 큰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레이버 노동당은요, 거의 80% 정도. 근데 이 수치가요,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정말 많이 이행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80% 정도의 공약을, 언제 했었던 공약들을 의미하는 거죠. 1997년 election pledges. pledges는요, 선언하는 거고 내가 정말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pledge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다짐한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내가 1997년도 선거에서 다짐했었던 다짐들의 80%를 이행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요, BBC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했었대요. 이 수치가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는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생깁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도 이런 매니페스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80%도 사실 nearly라고 하면은 그게 긍정적인 의미는 안 갖고 있거든요. 거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공약집은 100% 이행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80% 정도 겨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행된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도 여러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the situation in Korea? How about the situation in Korea?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봐요.
상황, situation은 어떤지, 한국에서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니까 한국에도 매니페스토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2006년이라고 했죠. 5.13 지방선거에서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이제 나왔는데 후보도 너무 많고 그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각각 후보에 대한 매니페스토가 다 나와 있었는데 10장 내외였대요. 10장 내외로서는 사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기가 되게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매니페스토의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선거에 출마하는 candidates 있었죠.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이 유권자들한테, voters한테 이 매니페스토를 읽어서 좀 더 선거에 출마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도 굉장히 의지가 되게 낮았다고 합니다. 의지, 박약이었던 거죠. 자, 그럼 우리는요, 또 하나 궁금증. 좀 전에 살펴봤던 1997년 토니 블레어의 매니페스토는 이행률이 80%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공약이 나왔을 때 그렇게 공약집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공약집이 이행되는 이행률은 과연 몇 %일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2012년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8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이행률은요 35.1%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35.1% 중에서도요, 또 내가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기 꺼려하는 국회의원들도요, 약 18% 정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BBC에서 조사했을 때 nearly는 겨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겨우 80%밖에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80과 30%대? 조금 비교하기가 너무 수치 차이가 너무 크죠? 조금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은요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투표권을 갖기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했다는 거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꼭 행사하고 to make a better society 정치인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세우는 공약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팝퀴즈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promise라는 키워드로 출발을 해서 이 약속이 선거라는 상황에서 공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공약을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이 실천을 하겠다고 내세우면서 공약집을 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팝퀴즈입니다. 오늘의 팝퀴즈는요, 바로 What do we call a written statement in which a group of people explains their beliefs and say what they will do if they win an election? 한 번 더. What do we call a written statement in which a group of people explains their beliefs and say what they will do if they win an election? M으로 시작하는 단어였죠?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와서 정답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